결국 이걸 갖춘 여자가 더 많이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 들수록 더 유리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외모도 시들고 경쟁력도 사라진다고. 특히 연애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믿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밀리고 선택권도 없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께 말씀드릴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연애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시니어 여성만의 힘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연애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마음을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애쓰는 건 아닐까? 왜 나만 불안한 걸까? 그런데 신기한 건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는 오히려 흔들립니다. 반대로 어떤 여자는 별로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 남자가 더 매달립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시니어 연애에서 가장 강한 여자는 화를 잘 내는 여자도 아니고 매달리는 여자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여자입니다. 평온한 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랑하면 표현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젊을 때 우리는 사랑을 위해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전화를 기다렸고 눈물도 흘렸고 화도 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어쩌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연애는 젊은 시절 연애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설렘이 중요했습니다. 외모가 중요했고 열정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른 것이 중요해집니다. 편안함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로도 지치고 가족 문제로도 지치고 건강 걱정으로도 지칩니다. 그래서 연애에서까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애를 통해 회복되고 싶습니다. 평온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은 예쁜 여자보다 평온한 여자에게 끌립니다. 젊은 여자보다 조용한 여자에게 끌립니다. 이것이 시니어 연애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평온한 여자는 남자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평온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안 돼. 나는 원래 예민해서 안 돼. 하지만 평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평온은 기술입니다. 훈련된 셀프 컨트롤의 결과입니다. 연락이 늦어졌을 때 즉시 불안해하지 않는 것, 말투가 차가워졌을 때 바로 따지지 않는 것, 만남이 줄어들었을 때 곧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평온입니다. 평온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이 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 불안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화가 올라와도 그 화를 바로 쏟아내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 이것이 평온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이야말로 시니어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온한 여자 앞에서 남자는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화를 내면 남자가 긴장할 것 같고 따지면 남자가 주눅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아직 상대에게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따진다는 건 아직 상대에게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여자, 따지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오히려 편안합니다. 아직 이 여자가 나를 놓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여자는 다릅니다. 연락이 늦어져도 담담합니다. 만남이 줄어들어도 차분합니다. 심지어 헤어지자고 해도 알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남자는 진짜로 긴장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나 없이도 괜찮은 건가? 이 여자는 정말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남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남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72세의 은숙 씨 경험입니다. 은숙 씨는 최근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2달은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났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남자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이 되었고 곧 사흘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은숙 씨였다면 즉시 전화했을 것입니다. 왜 연락이 없냐고,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냐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숙 씨는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운동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남자 생각은 했지만 남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 씨는 평소처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바빠요. 전화가 없길래 은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화 안 났어요. 연락이 없어서. 은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요? 바쁘실 수도 있죠. 그 순간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건가? 며칠 연락 안 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건가? 그 당황이 남자를 움직였습니다. 그 후로 남자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더 자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숙 씨가 바뀐 게 아닙니다. 남자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평온한 여자 앞에서 남자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남자를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시니어 연애의 두 번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평온하면 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순하면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연애의 힘의 균형은 단순합니다. 불안한 쪽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더 많이 움직이는 쪽이 을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다릴 수 있는 쪽, 급하지 않은 쪽, 감정이 안정된 쪽. 이 사람이 갑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권을 가집니다. 평온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순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평온한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야말로 상대를 붙잡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68세 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작년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외모도 괜찮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몇 달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정숙 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겼고 정숙 씨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하지만 어느 날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구나. 그날 저녁 정숙 씨는 남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남자는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남자는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그랬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남자는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만나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외롭지 않았을까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보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낫다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평온하다는 것을. 이것이 시니어 여성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무서워서 나쁜 관계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쁜 관계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성은 관계를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떠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상대를 진짜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군자는 조화롭지만 똑같지 않고 소인은 똑같지만 조화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여자는 상대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자기 리듬을 유지합니다. 자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존중합니다. 상대의 공간을 인정합니다. 상대의 속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맞추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 소모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연애에서 지는 사람은 사랑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더 많이 소모하는 사람입니다. 불안, 의심, 확인, 감정 기복,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매일 연락을 기다리는 것, 매일 상대 마음을 확인하는 것, 매일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시나요?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평온한 여자는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연락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만남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바빠도 이해합니다. 이 여자 옆에 있으면 남자도 편안합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남자가 평온한 여자를 찾는 이유입니다. 피곤한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여자보다 에너지를 채워주는 여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70세 미자 씨 이야기입니다. 미자 씨는 젊었을 때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표현이 없었습니다. 미자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그래서 늘 확인했습니다. 나 사랑해. 오늘 왜 말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래? 왜 자꾸 물어봐?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미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자 씨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인하려 했을까?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그냥 믿고 평온하게 지낼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최근 미자 씨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자 씨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늦어지면 아,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만남이 취소되면 아, 일이 생기셨나 보다 이해했습니다. 남자는 오히려 놀라워했습니다. 화 안 나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미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요? 당신도 당신 삶이 있잖아요. 남자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해준다. 이 여자는 나를 존중해준다. 이 여자 옆에 있으면 편안하다. 그래서 남자는 더욱 미자 씨를 소중히 했습니다. 이것이 평온의 힘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관계,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는 관계, 이것이 시니어 연애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 평온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상대를 이롭게 합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상대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상대가 다시 이 여자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평온의 순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다. 자식도 형제도 다 남이다. 이 나이에 연애가 무슨 연애냐? 이 말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온은 체념이 아닙니다. 평온은 선택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겠다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입니다. 69세 오키 씨 깨달음입니다. 오키 씨는 오랫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자식들이 편하도록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오키 씨의 힘든 것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오키 씨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키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오키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 있는 걸까? 퇴원 후 오키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키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후로 오키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키 씨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구나.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구나. 이것이 평온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평온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니어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시니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하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평온입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연락이 없을 때 불안해할지 평온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만남이 줄어들 때 화를 낼지 이해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매달릴지 놓아줄지는 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연속이 평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당신을 가장 강한 여자로 만듭니다. 74세경의 씨가 최근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사랑 때문에 흔들렸어. 남자가 날 보면 좋았고 남자가 날 안 보면 슬펐어. 내 감정의 주인이 남자였던 거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남자가 날 보든 안 보든 나는 평온해. 왜냐하면 내 감정의 주인이 이제는 나니까. 이것이 진짜 변화야. 경혜 씨의 말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평온한 여자가 강한 이유는 자기 감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상대가 오히려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애의 역설입니다. 매달리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불안하면 관계가 흔들리고 평온하면 관계가 안정됩니다. 증명하려 하면 의심받고 증명하지 않으면 믿어집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에서 고통이 생긴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시니어 연애에서 가장 큰 고통은 상대에 대한 집착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집착, 상대가 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집착, 상대가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평온한 여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습니다. 상대와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원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이 나이의 연애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평온한 여자입니다. 화를 잘 내는 여자가 아니라 조용한 여자, 매달리는 여자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여자, 증명하려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여자. 이 여자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오히려 상대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평온은 약함이 아닙니다. 평온은 힘입니다. 침착함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착함은 주도권입니다. 조용함은 순종이 아닙니다. 조용함은 선택입니다. 이것을 아는 여자가 진짜 강한 여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이 바위를 이기는 것처럼 평온이 열정을 이깁니다. 고요함이 소란을 이깁니다. 침착함이 불안을 이깁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시니어 여성은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열정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평온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고요함으로 상대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침착함으로 관계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지지 않는 연애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온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평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67세 선자 씨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선자 씨는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이 늦으면 즉시 불안해했고 만남이 취소되면 서운해서 며칠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너무 힘들다.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다. 뭔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선자 씨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평온할 것이다. 상대가 뭘 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연락이 없어도 만남이 취소되어도 말투가 차가워도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킬 것이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하루 없었는데 손이 저절로 전화기로 갔습니다. 하지만 선자 씨는 참았습니다. 대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선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야겠다. 내 안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야겠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이틀에 한 번씩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말 사흘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선자 씨였다면 이미 10통의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자 씨는 참았습니다. 대신 친구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그 불안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일이 바빠서 연락 못했어. 선자 씨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실 줄 알았어요. 일 잘 마무리됐어요. 남자친구는 놀랐습니다. 화 안 났어. 전화도 안 하고. 선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요? 당신도 당신 일이 있잖아요. 나도 내 일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는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달라졌구나. 더 성숙해졌고, 더 안정되었고, 더 매력적이 되었구나. 그 후로 남자친구는 오히려 더 자주 선자 씨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자 씨 옆에 있으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았고, 숨막히지 않았고,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온이 만든 기적입니다. 선자 씨가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과 행동을 분리한 것입니다. 불안한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난 감정은 올라오지만 그 화를 바로 쏟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평온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연락이 늦어졌을 때 즉시 전화하지 말고 한 템포 쉬세요. 화가 올라올 때 바로 화내지 말고 심호흡하세요. 불안이 엄습할 때 확인하지 말고 산책을 나가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평온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고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참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평온이 됩니다. 선자 씨처럼 말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선자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연락 패턴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자주 와도 덤덤했고 연락이 뜸해져도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자 씨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의 빈도가 사랑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의 질이지 연락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행복이 상대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평온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평온이 당신을 가장 강한 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평온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평온해지면 남자가 나를 좋아할 거야. 평온해지면 관계가 잘 풀릴 거야.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평온의 진짜 목적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고, 내 중심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70세 혜란 씨, 통찰입니다. 혜란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남자를 위해 평온하려 했어.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썼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나를 위해 평온해. 왜냐하면 평온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거든. 불안하면 내가 지치고, 화내면 내가 소모되고, 확인하면 내가 초라해져. 그래서 평온한 거야.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상대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평온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온이 나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물과 같으면 만물이 제 모습을 비춘다. 평온한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상대의 진심도 보이고 관계의 본질도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이 눈을 가리고 화가 판단을 흐리고 집착이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평온이 중요합니다. 평온해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봐야 제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명자 씨가 최근에 한 선택이 있습니다. 명자 씨는 1년 넘게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자 씨는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 명자 씨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자. 명자 씨는 남자를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남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명자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변명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명자 씨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이상하게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자 씨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며칠 후 친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1년이나 만났는데.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1년을 만났어도 평온하지 않았다면 그건 맞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이 시니어의 지혜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온이 중요합니다. 오래 만났다고 좋은 관계가 아니고 짧게 만났다고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평온한가입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이 나이의 연애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더 애쓰는 게 아니라 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더 매달리는 게 아니라 더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연애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평온한 여자가 결국 가장 센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 여자는 자기 삶을 살 수 있고, 그 여자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가 힘입니다. 그 평온이 무기입니다. 그 중심이 매력입니다. 당신도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평온을 연습하세요. 중심을 지키세요.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평온한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조용한 여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흔들리지 않는 여자 옆에 남자가 어떻게 끌려오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는 날, 당신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평온하게 자기 삶을 살면서 좋은 사람이 오면 받아들이고 아닌 사람이 오면 보내주는 그런 여유로운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0이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이 나이가 되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그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신다운 모습으로 평온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이의 진짜 사랑입니다. 평온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온한 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강한 여자로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 내일도 평온하세요. 그 평온이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